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약 10년간 영화, 드라마, 또 만화, 이야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소개했던 고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황금 같은 금요일 4시에 여기서 저 앞에서 시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영감의 틈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어, 제가 이 틈에서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토리가 있는 모든 것을 리뷰한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밥 먹을 때 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때우길 바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는 나름 좀 유명한데 얼굴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제가 노렸기 때문이에요. 네. 유명한데 얼굴은 안 유명하고 어디 가서 내가 만약에 내 이름이 필요할 때는 저 고몽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대신에 얼굴을 모르니까 제가 그냥 뭐 슬리퍼 신고 뭐 반바지 입고 어디 다녀도 누가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간 동안 만졌던 숫자들인데요. 구독자는 이렇게 모았고 총 조회수는 22억 조회수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2억 조회수를 모으려면 노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딱 트시면은 거기에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게 노출수인데요. 그 노출수가 한 300억 정도. 네. 그리고 전체 영상은 1,300편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0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이 13편이고요. 5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이 55편, 그리고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이 450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동료 유튜버들에게 약간 조회수의 마법사 같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썸네일 피드백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조회수 요즘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채널에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약간 유튜버의 약간 선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5년 정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제 공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맨날 보는데 이게 뭔가 보기만 하다가 이게 뭔가 나도 올리고 싶다라는 욕구가 어느 순간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 그 과정의 그 사이에서 저의 어떤 새로운 틈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시작은 마블 컨텐츠였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16년도쯤에 이제 막 캡틴 아메리카 무슨 11호 뭐 어벤져스 이런 것들이 한참 개봉했어요. 한참 우리나라가 마블 붐이었어요. 그때쯤에 저도 이제 제가 보던 채널이 뭐 대도서관님 채널 이런 채널을 많이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영화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런 작품 이야기를 평론으로 어렵게 좀 가르치려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재밌게 스토리를 어딘가에서 정리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한 계기는 회사에서 이제 그 직장 상사분이 다른 팀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시려고 너 이거 편집 프로그램 좀 공부해봐라. 그래서 파이널 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한 거리를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첫 영상부터 좀 대박이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첫 영상을 업로드하고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일주일도 업로드를 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영상을 업로드했고 주마다 거의 2~3개씩은 올렸으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팀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블 콘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하니까 어떤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되게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MBTI도 뭐 인프피 막 있고 걸리면 안 된다는 인프피. 근데 들어봤는데 너무 욕이 심한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왜 나를 욕하지? 하고 봤더니 그들은 이미 뭐 10년, 20년 전부터 마블이라는 그 컨텐츠를 미국에서 아직 수입이 되기 전부터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어디 떠중이가 나타나서 지가 뭔데 마블을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문가인 척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싶다가 이제 마블을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좋아하고 그런 컨텐츠를 틈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았던 게 이제 만화 원피스였는데 원피스로는 어디 가서 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굉장히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피스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가장 높은 조회수가 한 20만 뷰였는데 이 원피스를 다루고부터 200만 뷰가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구독자가 2만 명, 3만 명인 바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뭔가 이제 전설이 시작된 그렇고요. 이게 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원피스라는 만화가 결국에는 이제 해적왕이 숨긴 원피스라는 보물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지라는 거를 누가 만들어서 올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있다는 거를 이제 3D로 구현을 해봐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를 되게 이제 고퀄리티로 만들어봤어요. 제 회사 다닐 때 공익 요원이 이제 디자인과라서 그 친구한테 10만 원 주고 3D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되게 잘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영화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제가 정말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박화영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우리나라 독립영화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이 독립영화가 지금 영화관이 4개밖에 안 남았을 때 이 배우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도와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와드려야겠는데 싶어서 가장 자극적인 장면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장면들을 모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음날 눈 떴더니 조회수가 700만 뷰가 되는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막 기사가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와요. 막 영화사에서 혹시 뭐 고모님이시냐? 그래서 네 맞다 하니까 지금 이게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극장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독립영화 역사상 그런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화사와 유튜버가 광고 협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가 이제 박화영 사건이었고요. 이때 이제 이 감독님은 이후로 이제 좀 유명 감독이 되셔가지고 계속 작품을 하고 계시고 또 김가희라는 주연 배우가 저 배우인데 이제 영평상 등 5개의 상을 받았던 결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작품들이 저의 어떤 한 2년마다 저를 이렇게 띄워줬던 작품인데 이제 이 작품은 이상한 변호사가 운영을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신생 변호사의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는 도와주세요, 공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사가 새로 개업을 했는데 ENA를 아무도 모르고 안 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띄워주세요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박은빈 배우가 나왔던 이상한 변호사가 운영을 하는 작품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리뷰를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다음날 눈 떴더니 또 1000만 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100만 뷰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영상 하나에 유튜브 수익이 1억이에요. 조회수 수익이 이 영상 하나에.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이걸 좀 도와드렸는데 돈까지 벌 수 있는 굉장히 재밌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을 이제 TVN이랑 또 TVN 담당자가 연락 옵니다. 나의 아저씨 작품이 정말 좋은데 엔딩 할 때까지 아무도 안 봤어요. 도와주세요. 또 연락 왔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리뷰를 했는데 방영 당시에는 굉장히 작품성은 높으나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진주 속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또 재밌게 리뷰를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끝나고 나서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이 제 영상에 링크로 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소위 이제 명작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모두 사회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뭐 예를 들면은 가출 청소년 그리고 뭔가 소외계층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전문인이라는 되게 어떤 소수의 그런 분들을 좀 주목했던 주제고요. 이 세 가지가 좀 잘 될 수 있었던 것들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은 첫 번째 작품 자체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사각지대 그리고 이해의 틈 그리고 외로움의 틈을 좀 다뤘던 작품이었습니다. 주제 자체가 뭔가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주제를 좀 찾았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과 사람들 사이에 전달이 안 된다는 굉장히 긴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걸 재밌게 볼 수 있을까라는 저의 역할을 함으로써 저희가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들이 저를 이제 앞다투어 찾기 시작을 했고요. 다 이제 연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사 또 뭐 넷플릭스 같은 OTT사 그리고 영화사들이랑 다 저작권 협의가 돼 있어서 모든 작품을 그냥 다뤄도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처음에 와서 한 말이 고객님 도와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로고만 한국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둥둥 이 소리랑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 저작권을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그 이제 넷플릭스 계정의 화이트 아이디를 받아서 넷플릭스의 신작을 그냥 통으로 엔딩까지 올려도 저작권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고소를 당하겠죠. 제가 10년간 모았던 돈을 모두 날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가겠죠. 넷플릭스의 법무팀에 의해서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렇게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틈 사이에서 제가 제 역할을 다했냐? 유튜브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 유튜브를 못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다 믿지 마시고 모든 유튜브는 자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가 걸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유튜브를 키우실 수 있고 조회수를 많이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과 시청 지속 시간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정말 양대 산맥이고 요거 두 개만 만드시면은 내일 당장 채널 만드시고 100만 뷰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예, 제가 썸네일을 만드는 거를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 100번 이상 바꿉니다. 이게 잘 될 영상이면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 이게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썸네일을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만하게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이렇게 수직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클릭률을 약 10% 이상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10%라는 비율은 여기 이제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 10명이 유튜브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걸 클릭하면은 클릭률이 10%입니다. 그런 썸네일을 만들면 이제 엄청난 이제 알고리즘의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같은 작품인데 이영희 씨가 나오는 장면을 여러 개로 계속 나열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누를까? 뭐 눈도 흐리게 떠보고 멘트도 바꿔보고 글씨도 바꿔보고 또 어떤 장면이 있는지 모든 장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썸네일을 바꾸는 게 저의 일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썸네일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하는 게 거의 80분짜리 강의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고몽 채널에 오시면은 메인 영상의 링크로 제가 강의했던 영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무료로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시면은 거기서 이 내용들을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시청 시간을 만드는 비법은 결국에는 계속 영상을 올려보고 그 피드백을 자신이 받는 건데요.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면 유튜브 재생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유튜브 화면에 이 재생바에 커서나 손가락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다시 본 장면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장면들이 보다가 나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올렸던 영상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맨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덜어내야 됩니다. 그런 편집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보게 되고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은 재밌고 사람들을 속이는 영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국에는 10분짜리 영상을 100% 보는 것과 20분짜리 영상을 50% 보는 것은 둘 다 10분짜리로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본 시청 시간은. 그렇다면 어떤 영상을 사람들이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100%를 본 영상이 더 훌륭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먼저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만한 장면만 압축해서 10분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10분 분량에서 20분짜리 영상이었으니까 정말 이거는 내 욕심에 넣고 싶다. 아니면 정보적으로 필요하다. 재미없지만 그런 장면을 맨 뒤에 놔서 한 13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편집 시퀀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썸네일의 장면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맨 앞에 배치하시고 재미있는 장면만 배치해야 됩니다. 기승전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연성 이런 필요 없습니다. 요즘 뭐 쇼츠 보지 누가 그걸 다 롱폼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장면만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노잼 장면이 있어요. 빼시고 재미있는 장면 지금 놓다가 노잼 장면 있으면은 빼세요. 그럼 그렇게 편집하면 이탈률이 적어지고 그 영상이 계속 플레이 될 때마다 알고리즘 점수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영상이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욕심 때문에 편집을 못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과 클릭률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발견을 계속 시키고요.
유튜브는 이제 발견의 예술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을 해야 되죠. 내 영상은 재밌다. 그리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 설득을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제가 그 영상에서 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요 절차를 1300번 반복하면은 구독자가 이제 255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결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신뢰와 브랜딩을 그리고 포지셔닝을 만들 수가 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이에는 저는 모든 곳에는 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과 이야기 사이 틈에서 저의 자리를 만들었고요. 뭐 환자와 치료 사이에는 의사가 있죠. 법과 사람 사이에는 변호사가 있고, 지식과 학생 사이에는 뭐 선생님, 교수님이 계시고, 사건과 사람 사이에는 기자들이 있죠. 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이 가족의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틈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먼저 보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틈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자면 틈을 찾는 거. 내가 어디에 들어갈까? 내가 어디에 서서 거기를 내 땅을 만들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서 그 틈에 연결고리를 이어서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 보시면 곧 여러분들의 단단한 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했습니다.